뭐 이렇게 명제 증명이란 단원인데 크게 어려운 단원은 아니고, 명제라는 건 우리가 배웠잖아요. 참 거짓임을 알 수 있는 게 명제인 거죠, 그죠? 참과 거짓인 걸 명확하게 빡 얘기할 수 있는 게 명제 아니에요? 그럼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참인 걸 증명하는 거. 그럼 여기서 용어를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정의랑 정리랑 증명 같은 게 있어요. 정의는 뭐냐면 그 용어의 본질. 그 약간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뭘까요? 두 변이 같은 삼각형. 그게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죠. 그 이등변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 같은 게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고, 같음으로써 생길 수 있는 정의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이 정리예요. 예를 들면 두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두 각이 같은 거. 그 다음에 꼭지각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항상 수직으로 2등분 하는 거. 이런 게 정리예요. 오케이? 무슨 말장난이에요, 그죠? 인정해요? 자, 그러면 이게 참임을 증명된 명제 중에 기본이 되는 것을 정리라고 한다. 그래서 약간 이런 거죠. 이등삼각형의 두 길이가 같은 건 정의. 같음으로 생기는 성질들 있죠. 성질들. 인정해요? 그런 건 정리. 인정? 직사각형의 정의는 다 90도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이 정의. 직사각형의 정. 직각인 사각형인 거죠. 이름에서. 이름이 정의예요, 그냥. 오케이, 바리? 그럼 직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는 게 정리겠죠. 두 차이를 알겠어요? 인정해요?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의라고 해요? 정리라고 해요? 정리인 거예요. 피타고라스 시. 정의가 아니고요. 이해돼요? 무슨 말이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라고 하는 피타고라스 식 있죠? 직각삼각형에서 성립하는 식 있잖아요. 그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하죠. 정의가 아니고. 무슨 문제 알겠죠? 말장난이 말장난. 증명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참인 거 거짓인 거를 밝히는 과정을 증명이라고 하겠죠. 그 명제의 증명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어떤 방법이 있냐면 첫 번째 대우증명법.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 우리가 왜냐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얘가 참이면 not P, not Q면 not P다가 참이라고 했었죠. 이거 앞에서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이용해서 즉 대우가 참이면 얘가 참이잖아요. 그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법이 대우증명법이고요. 귀류법은 뭐냐면 결과를 부정해요. 결론을 부정해서 그 부정된 게 거짓이면 부정하기 전에가 참이겠죠. 인정해요? 예를 들면 뭐 최영석은 여자이다라고 해요. 만약에 그럼 그 결론이 내 여자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거짓이죠. 거짓인 걸 밝혀내요. 그럼 내가 남자인 게 참인 거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돼요? 인정해요? 오케이. 간단하죠. 그 용어를 일단 알아야 돼요. 용어를. 명제 증명함에 있어서 기류법, 대우증명법 두 개 다 활용이 된다. 그럼 이제 어떻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요. 이런 문제.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3의 배수면 n은 3의 배수이다. 그 n제곱이 3의 배수면 n이 3의 배수이다를 막상 이렇게 딱 명제를 증명하기 어려우니 그냥 n이 먼저 대우를 쓰는 거예요. 대우. 명제 대우는 바꿔서 부정하면 되잖아요. 그죠?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이게 대우잖아요. 그죠? 그죠? 뒤집고 역 씌우는 거. 아니, 역의 부정이잖아요. 그죠? 됐어요? 자, 그러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이게 가정을 어떻게 쓰냐? n이 3의 배수가 아닌 거예요. 그럼 너를 3k 플러스 1 또는 3k 플러스 마이너스 1 하면 돼요.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한 거는 나머지가 1인 거고 마이너스 1 한 거는 나머지가 2인 거죠. 그죠? 인정해요? 자연수 n에 대하 여기니까 사실 이걸 좀 이쁘게 쓰려면 두 가지로 나눠서 써야 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k가 자연수일 때
원래는 좀 이쁘게 쓰려면 n을 3k-2, k는 자연수. 이럴 때랑 n이 3k-1, 이것도 마찬가지로 k는 자연수. 이러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로 왜 쓰는 거냐면 여기다 1을 집어넣었을 때, 왜냐면 자연수라고 정의를 내렸으면 1을 집어넣었으면 n이 1부터 되는 거죠. 1부터. 그죠? 1부터 되죠. 자연수 n에 대하여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좀 이쁜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n제곱은 어떻게 돼요? 이럴 때는 먼저 제곱하면 9k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4죠. 인정해요? 그럼 얘를 3으로 묶으면 3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1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3의 배수가 아니죠. 얘 때문에 3으로 묶었을 때 나머지가 있잖아요. 그죠? 인정해? 그럼 3의 배수가 아닌 거예요. 이게 증명된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제곱해보면 9k 제곱 마이너스 6k, 이거 왜 6이에요? 12인데? 여기 4죠. 4. 그럼 똑같죠? 여기가 6k죠? 플러스 1인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3으로 묶으면 3k 제곱 마이너스 2k에다가 플러스 1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3으로 묶었더니 나머지 1이죠. 인정해요? 그럼 3의 배수가 아닌 게 증명됐죠. 그럼 얘가 참이죠. 대우가 참이죠. 그러니까 본명제가 참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대우를 참인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 본명제가 참인 거죠. 이해돼요? 이런 게 대우 증명법. 대우를 너네가 이런 걸 써봐야 돼. 직접. 아시겠어요? 여기서는 뭐라고 썼어요? 여기도 똑같죠?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라고 썼죠? 그죠? 그래서 1부터 해당되기 때문에 저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럼 기류법. 당연한 걸 증명하라고 해요. 당연한 거. 말도 안 되는 걸 증명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루트 2가 무리수 아니에요? 맞죠? 이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걸 증명하래요. 해볼게요. 자, 기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래요. 기류법 뭐라고요? 결론을 부정해서. 그럼 루트 2가 무리수이다를 결론을 부정해봐요. 그럼 뭐예요? 루트 2는 유리수이다 라고 결론을 부정했어요. 인정해요? 그럼 루트 2라고 하는 수를 a분의 b라고 쓰고 a랑 b는 서로 소관계면 되는 거죠. 그럼 유리수가 됐죠. 가정한 거예요. 이렇게 유리수라고. 됐어요? 인정해요? 그럼 이게 가정됐으니까 얘를 한번 제곱해 볼게요. 이걸 제곱하면, 자, 잘 생각해봐요. 제곱하면 2는 a 제곱분의 b 제곱이죠. 그죠? 그럼 a 제곱에다가 2를 곱한 게 b 제곱이죠. 맞아요? 그럼 b 제곱이라고 하는 숫자가 얘가 2의 배수죠. 맞아요? 인정해요? b 제곱이 2의 배수니까 b라고 하는 숫자도 2의 배수죠. 인정해요? 따라왔어요? 잘 따라와야 돼요. 그럼 b를 2k라고 쓸 수 있죠. 2의 배수니까. 따라왔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서로 소인 자연수예요.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럼 어차피 서로 소라고 얘기했으면 자연수가 맞긴 한데, 자, 그럼 봐봐요. 그럼 여기다 2k를 쓰면 몇이에요? 제곱하면 4k 제곱이죠. 그럼 뭐가 돼요? 약분하면 a 제곱이 2k 제곱이 돼버려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a 제곱도 2의 배수죠. 2의 배수죠. 맞아요? 그럼 이 말은 뭘 의미해요? a도 2의 배수란 뜻이죠. 인정했어요? 잠깐만. 서로소 관계인가요? 우리 서로소 관계라고 가정하고 쓴 거 아니에요? 유리수? 서로소가 아니죠? 따라서 거짓이죠.
얘가 거짓이죠. 그럼 본명제가 참인 거예요. 이게 기류법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요? 결론을 부정해서 그 부정된 게 거짓임을 보이면 본명제가 참인 거죠. 이해돼요? 된 거 맞아요? 말이 조금 어렵죠, 그죠? 이게 좀 어려운데 말이 잘 너네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넘어가요? 넘어가 돼요? 여러분이 그 빈칸 한번 채워보세요. 알겠죠? 자, 그럼 절대부등식인데 절대부등식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등식에서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등식을 뭐라고 불렀어요? 항등식이라고 했죠.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 항등식. 근데 부등식에서 항상 부등식이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항부등식이라고 얘기 안 하고 절대부등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x가 실수예요. 이런 거. x가 실수해서 x제곱 플러스 1은 항상 0보다 크죠. 왜?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거기다 1 더하면 항상 0보다 크죠. 이런 걸 절대부등식이라고 얘기해요. 항상 참인 거. 항상 참인 거. 그거 우리 많이 썼지 않았어요? 2차 부등식에서? 그래프가 붕 떠 있는 거. 항상 0보다 큰 거였죠? 그런 게 절대부등식이에요. 이해돼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가지고 0보다 붕 떠 있는 거. 됐어요? 그런 걸 이제 절대부등식이라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부등식도 이 친구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때문에 0보다 항상 크거나 같겠죠. 인정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절대부등식이 되는 거죠. 따라왔어요? 인정해요? 됐어요? 자, 그 부등식의 성질에서 증명해서 이용되는 실수의 성질을 보면 이 단순한 건데 사실 실수기 때문에 그런 실수기 때문에 왜냐면 허수는 부등호 자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i가 커요? 이 i가 커요?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AB가 실수이기 때문에 AB에서 A가 더 크다면 A에서 당연히 빼면은 0보다 크겠죠. 이런 것들 우리가 당연히 중학교 때 부등식 배워서 했던 것들을 다 부등식의 성질에서 이용을 해요. 어렵지 않겠죠, 그죠? 부등호 성질 중에 뭐가 제일 중요했었어요? 마이너스 곱하면 부등방향이 바뀌는 거. 그게 제일 중요했었죠. 그 성질을 꼭 이용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실수기 때문에 항상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진짜 많이 써요. 됐나요? 제곱의 합이 0인 거는 당연히 둘 다 0인 거죠. 실수기 때문에 0보다 작은 애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곱의 합이 0인 거는 둘 다 0이다를 뜻해요. 됐나요? 마찬가지로 제곱의 합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호겠죠. 그죠? 제곱의 합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왜?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두 개 더해도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런 걸 뜻한다. 우리가 많이 쓰는 거 이 친구 절대값 기호. 이건 좀 헷갈리니까 여러분이 꼭 밑줄 쳐놓고 좀 외우세요. 절대값은 제곱하면 항상 풀어지는 거. 그 다음에 두 개의 절대값 기호가 곱해져 있으면 같이 써도 된다라는 거. 절대값을 한쪽에만 붙이면은 당연히 한쪽에다 붙는 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A가 음수여도 부등호가 성립하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이 이쪽 붙어 있고 안 붙어 있는 거, 이 친구도 절대부등식에 해당된다라는 거. 이거 좀 헷갈리니까 밑줄 쳐놓고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산술기하 평균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단순해요. 봐봐요. 산술평균이란 뜻은 둘이 더해서 나누기 2한 게 산술평균이에요. 2분의 A 플러스 B.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산술평균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거는 두 과목 평균 점수 구할 때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인정해요? 산술평균은 우리 많이 들어봤는데 기하평균은 뭐냐면 루트 AB라고 하는 뜻인데 기하라고 하는 건 도형이잖아요. 도형. 그죠? 도형의 평균을 뜻해요. 도형의 평균. 직사각형의 길이가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그럼 이거 넓이가 몇이에요? AB죠. 맞아요? 넓이를 AB인 정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한 편의 평균을 우리가 기하평균이라고 얘기해요. 이해돼요? 무슨 말이지? 기하적인 평균, 넓이의 평균이라고 보면 돼요. 오케이? 변의 길이에 대한 평균인 거예요. 따라왔어요? 이게 기하평균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친구는 산술평균이 더 크거나 같거든요. 등호는 어디서 성립하냐면 A랑 B일 때 성립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일단 식을 증명을 해보면 항상 증명할 때 부등호 증명할 때 대소관계 비교하는 방법 세 가지. 누구? 뺀다, 제곱해서 뺀다, 비를 계산한다. 그 세 가지만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 친구를 2를 곱해서 제곱하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여기는 4ab가 돼요. 제곱하면 2를 곱해서 제곱하면 걔들을 빼면 a-b의 제곱이 되거든요. 그럼 항상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왜? 제곱이라서. 그 등호는 언제부터요? a랑 b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겠죠. 인정해요? 인정했어요? 오케이. 봅시다. 굉장히 불안한데. 자, 아무튼 요거 이해됐어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등호는 그래서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하는 거죠. 그죠? 이게 산술 기하 평균이에요. 산술 평균, 기하 평균. 그래서 보통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a 플러스 b는 2배의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 요거 2를 이쪽에다 곱해서 이렇게 외워요. 보통은. 이걸 언제 쓰냐면 자, 필기해 놓으세요. 옆에다가 산술 기하 평균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화살표 해놓고 필기해 놓으세요. 어떤 데 쓰냐면 역수관계 양수조건 양수조건 먼저 써야 되는데 양수조건 건 역수관계 최대 최소 딱 요 느낌 요런 느낌이 나올 때 산술기하를 보통 써요. 이게 맨 문제를 막 풀고 마지막에 답낼 때 보통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도 갑자기 나올 수 있고 수능에서도 가끔씩 나와요. 이 내용 자체가 꼭 쓰실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간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a가 0보다 큰데 a 더하기 a분의 1의 최대값을 최대값을 구하고 싶어요. 최소값. 얘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 이런 거. 역수관계인데 둘 다 양수조건이죠. 양수죠. 이러면 산술기하 쓸 수 있는 거예요. 2배의 a 곱하기 a분의 1 하면 얘가 1이잖아요. 그죠? 인정해요? 그래서 얘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당연히 등호는 a가 1일 때 성립하겠죠. 얘들이 같을 때. 나머지는 다 2보다 커요. 숫자를 뭘 집어넣어도 2보다 다 커요. 인정해요? 이해돼요? 이럴 때 쓰인다고. 이거 아셔야 돼요. 진짜 진지하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이거 없어져. 이거 교과서에 잘 안 다루거든요. 안 다뤄요. 교과서에 없어요. 그럼 안 배워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문제집 풀다 보면 있어요. 다. 문제집을 풀기 위해서 해야 돼요. 봐봐, 이렇게 생겼어요. 아무튼 이런 걸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한대요. 이거 증명만 할게요. 자, 등호는 이때 성립하는데요. 지금 뭐냐면, 자, 이거 제곱을 이거 곱해보면, 0차 분배 법칙에서 곱해보면, a제곱 x제곱 플러스 a제곱 y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b제곱 y제곱이 여기다 뺄 거예요. 이 친구를 제곱한 거. 누구예요? a제곱 x제곱 플러스 b제곱 y제곱 플러스 2배의 abxy 될 거잖아요. 이거 제곱을 하면 실제로. 그죠? 그죠? 인정해요? 걔들을 뺄 거란 말이죠. 이렇게 뺄 거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없어져요. 아이고, 이게 잘못 없었다. 내장. 이렇게 없어져요. 이렇게 없어져요. 이렇게. 여기 안 없어지고. 그럼 남는 애가 누구냐면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abxy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x제곱이 남아요. 그럼 이것도 이제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ay 마이너스 bx의 제곱이 돼버려요. 이렇게. 인정해요? 인수분해 되잖아요. 똑같이. 그럼 얘가 이제 0이 되는 친구가 누구예요? 얘랑 같을 때죠? 나머지는 다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제곱이니까. 인정해요? 그래서 요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 친구. 부등호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요? 등호는 얘랑 같을 때. AY랑 BX랑 같을 때. 이게 등호 성립 조건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이거 비례식으로 쓰면 A 대 B는 누구예요? X 대 Y죠.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이랑 같을 때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 어떻게 외우냐면 너 대 너는 너 대 너 이렇게 외우면 돼요. 너 대 너는 너 대 너 이렇게. 이게 더 쉬워요. 알겠죠?
너 대 너는 너 대 너. 여기 써놓으세요. A 대 B는 X 대 Y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건 언제 쓰이냐면 실수 조건이에요. 실수 조건. 실수 조건에서 1차 식의 합이랑 제곱식이 나와 있어요. 그럴 때 최대치수 구하는 문제. 그럴 때 쓰여요. 실수 조건 1차 식의 합 제곱 그 친구가 나왔을 때 최대치수를 구하라고 하면 코시-슈바르츠를 써요. 그 뭐냐면 뒤에 가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잘 봐봐요. 금방 풀어요. 일단 이 친구 증명을 하라고 했으니까 자, 실수 조건 부등호 증명하는 방법은 그냥 빼보면 돼요. 빼보면 제곱을 해서 빼보면 이게 넘기면은 x 마이너스 2xy 으쌰 x 마이너스 y의 제곱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실수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죠? 그죠? 그럼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등호는 x랑 y가 같을 때 성립. 이게 쓰면 돼요. 답이에요. 너에서 널 뺀 거예요, 지금. 빼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증명한 거예요. 왜? 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이해돼요? 이 친구도 루트 있으니까 못 빼죠? 못 빼죠? 못 빼니까 제곱해서 빼는 거예요. 제곱하면 뭐예요? a 플러스 2배의 루트 ab 플러스 b 너가 제곱하면 a 플러스 b예요. 걔를 빼잖아요? 그럼 없어지면 2배의 루트 ab인데 이미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죠? 인정해요? 그럼 당연히 이쪽이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이쪽이 더 크거나 같겠죠?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A 또는 B가 0일 때. 얘가 0이면 0이잖아요. A가 0이거나 B가 0이면 등호가 성립하겠죠. 인정해요? A가 0이거나 B가 0일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예요. 이게 증명 끝이에요. 이해돼요? 할만하죠? 그죠? 제곱해서 뺀다, 제곱해서 뺀다, B를 계산한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뺀다, 제곱해서 뺀다, B를 계산한다. 자, 그러면 이제 산수평균, 기하평균은 어떨 때 쓰이냐? 봐봐요.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역수관계, 최대 최소 하기 전에 무슨 조건? 양수 조건, 역수관계, 최대 최소, 산술기하. 그렇게 외우면 된다고 했죠. 근데 이런 것도 산술기하를 써요. 이게 곱이 나와 있고 합이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무슨 조건이에요, 이거? 이거보다 큰 양수 조건이죠. 그러면 이 친구를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3x 플러스 4y를 어떻게 해요? 산술기하를 써줘요. 그럼 2배의 루트 3x 곱하기 4y가 되거든요. 산술기가 뭐라고 했어요? a 플러스 b가 2배의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한다 그랬죠? 인정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걔가 누구래요 지금? xy가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2라고 나와 있죠. 얘가 2인 거예요. 그럼 얘가 누구예요? 4는 바꾸고 나가면 2죠. 그죠? 그럼 4루트 6 아니에요? 4루트 6? 4루트 6인 거예요. 4루트 6. 답이 4루트 6이에요. 그래서 최소값. 얘는 4루트 6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어떻게 잘 안 됐다. 이거 계산한 거예요. 너랑 너를 여기다 쓴 거예요. 안에다가. 이렇게 a 플러스 b 2배의 루트 ab. 너랑 너랑 곱해서 안에다 쓴 거죠. 근데 xy에 대한 답이 나와 있으니까 4가 밖으로 나가면 2. 그래서 4 루트 6.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냥.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식을 알고 있어야 최대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잘 봐봐요. 만약에 이거를 막시 산술기하가 안 떠올랐으면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3x 플러스 4y를 k라고 놔요. 그 다음에 y는 저 친구 구하면 x분의 2잖아요. 그죠? 인정해요? 사실 이 친구도 y는이라고 쓸 수 있거든요. y는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4분의 3 x 플러스 4분의 1이죠. 4분의 1 k죠. 그죠? 얘는요?
양수 조건인 거니까 우리 반비례 곡선 배웠잖아요. 그죠? 이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인 거 아니에요? 인정해요? 그럼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너의 최소값은 당연히 둘이 만나야 되는 거니까 접하는 순간, 이렇게 접하는 순간에서 만날 때가 가장 최대값 아니에요? 여기가? 여기가 4분의 1k. 최소값.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인정해요? 그럼 둘이 뭐하고? 이랑 같다고 놓고 x분의 1하고 놓고 x 곱해서 넘기면, 잘 봐봐요. x 곱해서 넘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4를 곱해서 넘길게요. x를 곱해가지고. 그럼 3x제곱, 그 다음에 x를 곱했으니까 플러스가 마이너스 되고 마이너스 kx. 4를 곱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4x 곱한 거니까 몇이에요? 플러스 8이죠. 얘가 중근이어야 되는 거죠. 중근. 한 배씩 뒤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4, 3, 12 곱하기 8 하면 96 아니에요? 96?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k값은 루트 96이에요. 루트 96이 4루트 6이잖아요. 이렇게 구하는 거거든요, 원래.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더 복잡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쉬워요. 인정해요? 그래프적인 설명 이거 이해됐어요? 좀 이해돼요? 접해야 되는 거? 이거 알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시라. 아시겠죠? 그 다음 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합이 나와 있죠? 곱을 구하래죠? 합곱. 합이 나와 있고 곱의 최대치수. 또는 곱이 나와 있고 뭐 합의 최대치수. 이럴 때도 쓰여요. 산수기야. 됐나요? 그럼 얘는 x 플러스 9y가 2배의 루트 x 9y니까 이 친구는 9가 밖으로 나가면은 6 루트 xy인 거죠? 그죠? 근데 xy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근데 얘가 지금 12잖아요. 얘가 12잖아요. 그죠? 얘는 루트 xy가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y는 4보다 작거나 같겠네요. 당연히 0보다는 크겠죠. 양수 조건이라서. 따라서 최대값은 4.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게 산수 평균 쓰는 법. 이해됐어요? 어렵죠? 이게 좀 어려워요. 내용 자체는 조금 어려운데 이게 익숙해지면 산수기하 평균을 알면 뭐 나쁘지 않아요. 봐봐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 양수 조건이죠? 역수관계 보이세요? 역수죠. x랑 x분의 3 이렇게 역수잖아요. 그죠? 이럴 때 역수관계 때 쓰는 건데 요거 따로 쓰면 안 돼요. 아까 지금 요거는 구했죠. 그죠? 아까 최대값 구했잖아요. 방금 전에. 근데 그거는 xy가 나와 있을 때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것 따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아싸 신난다. 얘도 2배의 루트 x3y, 얘도 2배의 루트 xy분의 12 이렇게 한 다음에 둘이 곱하면 되는 거니까 아싸 곱하면은 개이득 없어지고 막 36인 거니까 6으로 나와서 64, 24가 답이다. 24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등호 성립 조건을 항상 확인해야 돼요. 등호 성립 조건. 등호 성립 조건이 얘네들이 같을 때잖아요. 둘이 같을 때. 그럼 이 친구 등호 성립 조건은 x가 3y일 때고요. 이 친구 등호 성립 조건은 x분의 3이 y분의 4일 때예요. 둘이 다르잖아요. 등호 성립 조건이. 그래서 같이 쓰면 안 돼요. 산수기하를. 그럼 어떻게 하냐? 전개해요. 일단. x 플러스 3y랑 x분의 3 플러스 y분의 4를 전개해요. 전개하면 3 플러스 12니까 15 플러스 이렇게 곱하면 y분의 4x 이렇게 곱하면 x분의 9y거든요. 그죠? 이렇게 돼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끼리 산수기하를 써도 되는 거예요. 역수관계가 보여요. x분의 y, y분의 x. 그러면 2배의 루트 y분의 4x, x분의 9y.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36이 돼서 6이 1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랑 아까 더하면 몇이 되는 거예요, 얘가? 27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이렇게 최소값 찾는 거예요. 아까 구한 거보다 조금 크죠? 잘못 구해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밑에 있는 것도 해볼까요? 봐봐요.
얘도 지금 마이너스 3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양수 조건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요걸 봐야 돼요. 얘는 양수죠. 그러면 x 플러스 3은. 얘도 x 플러스 3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x 플러스 3 이렇게. 그래야지 역수 관계를 쓸 수 있어요. 뭘 더한 거예요? 식에다가 12를 더했죠. 그럼 12를 빼야죠. 그러면 이제 얘가 역수 관계니까 산술기를 써도 되죠. 그러면 2배의 루트 1랑 2랑 곱하면 약분될 거고 4 되겠죠. 거기다가 마이너스 12 해주는 거니까 이 친구는 4에서 12 빼면 4잖아요. 4. 4에서 12 빼면 마이너스 8인 거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아. 최소값은 마이너스 8인 거예요. 쉽죠? 그죠? 이렇게 역수로 만들어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어요. 그 다음 코시-슈바르츠 무등식인데 이것도 제곱의 합이랑 1차식의 합 최대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아까 쌤이 그랬죠. 실수 조건에서 제곱의 합과 1차식의 합. 그죠? 그런 게 나왔을 때 제곱이 나와 있고 1차식의 합 나와 있을 때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순수하게 쓰면 돼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x 플러스 by보다 바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이거는 외워야 풀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여기가 5고 여기가 45니까 둘이 곱하면은 225죠? 얘가 225. 225는 15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최대값 15가 정답이다. 간단하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를 구하래요. 너의 최대치수. 그러면 오 마이 갓.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20이고 2x 플러스 4y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내가 조금 더 장황하게 설명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지금은 코시-슈바르츠로만 합시다. 이거 원래 원방도 되고 직선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로 설정해서 풀어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는 내가 a가 지금 2고 4인 거예요. 그래서 2x 플러스 4y라고 하는 친구의 제곱이 2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에다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곱한 거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얘가. 근데 얘는 지금 나와 있잖아요, 문제에서 20이라고. 얘는 지금 4 더하기 16인 거니까 얘도 20이에요. 그럼 얘가 20의 제곱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20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그럼 최대값이 2x 플러스 4y가 20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당연히 마이너스 20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죠. 그 최소값이 마이너스 20이거든요. 답이 이렇게 이해됐어요? 얘는 조금 어려운데 원래 이렇게 풀어도 돼요. 얘는 k라고 해놓고 요거 지금 원방 그려요. 그죠? 얘는 직선이잖아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그럼 이렇게 요 사이를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k값 최소값 몇 있겠죠 여기. 그리고 0,0이랑 디스턴스 구하면 돼요. 너네 구할 수 있잖아요 이거. 까먹었어요 혹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알아요 몰라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써서 얘가 루트 20이면 돼요. 얘 구해서. 그러면 얘가 제곱하면 루트 20이거든요. 그것분에 0 넣으면 절대값 k예요. 근데 그게 루트 2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절대값 k는 20이어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0 나와요. 그 최소값이 마이너스 20인 거죠. 괜찮지 않아요? 이것도? 요 풀이도? 그죠? 요 풀이 괜찮아요? 코시-슈바르츠로 안 해도 풀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말이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점점 그죠? 어렵죠? 뭐 어려워지는 거지 뭐. 도형에서의 활용 마지막. 얘도 마찬가지. 부등식 어떻게 활용되냐? 길이가 800m인 줄을 모두 사용해서 여기다 쓴대요. 4개의 작은 직사각형 모양의 구역을 나누는데 밭 전체의 넓이가 최대. 그럼 여기를 x라고 놓는 거예요. 여기 냉정한 x 이렇게. 여기는 y 아니에요 그냥? 길이가? 이 전체 다 더하면 몇 미터?
800m. x 몇 개? 5x. y 몇 개? 2y. 그게 몇이라고? 800. 근데 뭘 구하는 문제지? 넓이니까. x, y 구하는 거 아니야? x, y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인정해요? 그럼 이거 산술기하 쓰는 거죠, 이제. 양수니까 아싸 2배의 루트 5x, 2y. 끝이에요. 진짜 끝이 답이에요. 얘는 그러면 2 루트 10에다가 루트 x, y를 곱한 게 지금 800보다 작거나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인정해요? 근데 최대가 될 때라고 했으니까 얘는 봐봐. 800보다 작거나 같죠? 딱 800일 때가 최대죠. 맞아요? 인정해요? xy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때 가로세를 구하는 게 문제잖아요. x랑 y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xy 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등호 성립 조건이 중요해요.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요? 얘들이 같을 때. 얘들이 같을 때 성립한다고요. 800을 반으로 쪼개봐요. 짠. 몇이에요? 800을 반으로 쪼개봐요. 짠. 몇이에요? 800을 반으로 쪼개봐요. 몇이에요? 얘도 400 되면 되는 거고 얘도 400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등호가 성립하겠죠. 둘이 같을 때 성립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죠? 따라서 가로는 몇이에요? 2로 나누면 200인 거고 세로는 5로 나누면 80인 거예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 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등호 성립 조건을 찾으라는 거죠. 알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